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정적 사이클, 정압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27페이지에 자, 1번, 2번, 3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조건이 있습니다. 공급 열량은 다 똑같고요. 공급 열량 및 그다음 압축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압축비가 일정할 때 연료율을 비교하게 되면 어느 사이클이 제일 좋다? 오토 사이클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압축비가 일정할 때 그 정적 구간이 많이 있는 구간이 뭐다? 압축비가 일정할 때 연료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오토. 그 다음 뭐다? 사바테, 디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정압이죠, 정압. 정압 구간이 길수록 연료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교할 때는 뭐다? 디젤 다음에 사바테 그 다음이 오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기관 수명 및 최고 압력 억제 두 가지 조건이 다 붙었습니다. 기관 수명 및 최고 압력 억제 두 가지 조건이 다 붙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다? 사바테 그 다음에 디젤 오토 순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서 맞는 보기 틀린 보기 고르는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은 최대한 눈으로 잘 익혀두시고 문제가 나올 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5번 같은 경우는 그 폭발비가 1, 그 실제 폭발비라고 나와 있는 알파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사바테 사이클이 뭘로 정압 사이클로 똑같이 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단절비가 1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1을 단절비에 1을 대입시키게 되면은 정적 사이클에 관련된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그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고 얘가 가솔린 엔진인지 디젤 엔진인지 고속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건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요 끝 모양.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프를 보시고 또 사이클을 구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기계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흡입압축 폭발 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흡입압축 폭발 배기할 동안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이 몇 회전 한다더라? 2회전. 그죠? 처음 반회전일 때 흡입. 그 다음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위쪽에 있는 캠 축은 몇 회전 하게끔? 1회전 하게끔 설계를 해놓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 앞에 기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캠 축에도 기어를 붙여서 얘를 걸어놓으면 됐죠. 뭘로? 벨트나 체인으로. 그때 얘 걸어놓은 벨트나 체인을 타이밍 벨트 혹은 타이밍 체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단순히 비교한 도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맞는 보기 틀린 보기 고를 수 있는 문제로 활용되기가 좋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압축했을 때 압력이죠. 압축했을 때 압력은 가솔린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8에서 10kg/cm 제곱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9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 9에서 10. 9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디젤 보세요, 디젤. 압축 압력이 얼마나 됩니까? 30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30에서 45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공구함 만들어서 자기 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압력이 올라간다. 자, 압축의 비입니다. 압축비 입실론이라고 했고, 이 입실론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최적, 실린더 최적 나누기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 최적. 무슨 최적? 연소실 최적으로 나눈 것을 압축비라고 했다. 당연히 압축비가 높게 되면 압축 압력도 같이 높아지겠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지? 압축비 요도 거의 비슷한 숫자 그죠? 가솔린의 위아래가 다 비슷합니다. 자, 압축했을 때 온도도 차이가 많이 나지. 가솔린 같은 경우는 120에서 140도씨 정도 되지만 디젤 엔진은 500에서 550도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되고요. 자, 폭발되는 압력을 봅시다. 가솔린은 얼마입니까? 35에서 45 정도 폭발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디젤은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착화하면서 튕겨서 내려오는 힘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다. 왜? 고온 고압에서 압축비를 높게 한 상태에서 폭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같이 가솔린과 그 디젤 엔진 비교해 놓은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보시면 2행정 사이클 엔진과 4행정 사이클 엔진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행정 사이클 엔진과 4행정 사이클 엔진 비교한 그림이 여기 첫 번째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좀 시끄럽죠? 자, 이게 이제 4행정 사이클 엔진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가지 행동을 동안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이 위회전한다더라. 그때 타임 벨트나 타이밍 체인으로 연결된 캠 축이 1회전하면서 각각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한 번씩 밀어주면 된다더라. 이때 이제 위상각, 위상차라는 개념이 있었죠. 위상각, 위상차가 뭐라고 했어요? 한 사이클 완료할 동안 크랭크 축 회전하는 각도 얼마? 720도에 두 바퀴가 720도가 되겠죠. 720도에 만약에 기통수가 4개다. 그럼 4기통이다. 그럼 크랭크 축 몇 도마다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난다? 180도마다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난다. 이걸 위상각, 위상차라고 얘기했죠. 전체 회전수에서 나누기 기통수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6기통, 8기통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자주 폭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크랭크 축 이회전에. 자, 그에 반해서 자, 2행정 사이클 엔진에 대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행정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 이렇죠.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피스톤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카브레다 기화기입니다. 이거 일단은 과거의 기화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공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연료도 같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섞여서 들어와서 여기 공기와 연료가 어떻게 피스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얘가 상승점 올라갔을 때. 내려와서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을, 크랭크 케이스를 쭉 채운 상태에서 위쪽에, 이 구멍, 오른쪽에 있는 소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피스톤이 또 내려왔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압축되고 폭발되는 순간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크랭크 축 한 바퀴 1회전 할 때 이 과정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회전에 무조건 한 번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의 장점이 뭐겠어요? 얘의 장점. 여기 있는 분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위상각 계산할 때 36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위상각 180도 만들려면 실린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180도로. 그러니까 기통수가 작더라도 어떻게 동력 전달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다는 게 2행전 사이클 엔진의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구들을 보세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이런 것들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품의 수가 굉장히 작아지고 단촐해질 수 있어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엔진 무게 자체가 많이 안 나가서 무게 때문에 빼앗기는 동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마력당 부담해야 할 하중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비는 훨씬 더 작게, 기름을 훨씬 더 작게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보시게 되면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정확하게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자, 연소가 됐어요. 연소가 돼가지고 배출가스 나가는데 또 새로운 가스 다시 들어오죠. 밸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연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불꽃이 역으로 타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타고. 다 역으로 타가 거꾸로 불꽃이 빵 터질 수도 있다지 얘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역화라고 합니다. 역화. 그게 빵빵 터집니다. 거꾸로 잘못하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뒤쪽으로 연료가 좀 제대로 연속이 안 돼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타고 나가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불꽃이 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후화라고 하죠. 단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역화, 후화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속에서 특히 회전수가 낮을 때 요게 이제 구분 짓는 단계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에서 어떻게 폭발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큰 단점이 있다는 얘기지. 이게 뭐다? 2행정 사이클 엔진 단점입니다. 그럼 4행전 사이클 엔진의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얘의 장점이 뭐겠어요? 각 행정별로 정확하게 구분져 있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가 낮더라도 원활한 회전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기통수가 작으면 사용이 좀 곤란하다. 마력당 부담해야 될 하중이 크다. 왜? 기구 장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하더라. 기구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이 뭐다? 4행정 사이클 엔진의 단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얘기를 그 27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블로다운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블로다운이 뭡니까? 자, 배기행정 초에 배기 밸브가 열려가지고 배기 가스 압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배출가스가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블로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블로다운은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일단? 긍정적인 겁니다. 배기 밸브가 열렸을 때 자체 압력에 의해서 쭉 배기 밸브가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현상을 blow down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도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행전 사이클 엔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이래저래 할 때마다 한 번씩 폭발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주행정이 뭔데? 폭발하고 압축이 폭발이죠. 압축 폭발. 그 다음에 부행정이 뭐다? 흡기와 배기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뒷부분도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